네, 반갑습니다. 재정학 5장 공공선택이론 같이 볼게요. 각종 투표제도 먼저 보겠습니다. 점수 투표제는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에 가장 취약성을 갖는 투표제도고요. 보다 방식도 점수 투표제의 방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지만 점수 투표제는 극단적인 몰빵이 가능하죠. 보다 투표제는 에로우가 제시한 선택 조건 중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까? 유권자의 선호의 크기를 기수적으로 측정한다는 문제점이 있죠. 즉, IIA를 위반하게 됩니다. 점수 투표제랑 보다 투표제는요, 이 기수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니까요. 서수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다수결 제도고요. 그러나 이는 이행성을 또 위배해요. 뭐가요? 다수결 제도가요. 이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결국 조건 하나는 위배할 수밖에 없죠. 그럼 다수결 제도 한번 볼까요? 단순 다수결인데요. 과반수를 넘기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안이 채택됩니다. 과반수 다수결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다면 상위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재투표해서 중위 투표자의 선택으로 채택이 결정되겠죠. 투표 결과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뭐가요? 다수결 제도가요. 공공재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의 강도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선호의 강도를 서수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힘들어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중위 투표자의 선호가 최종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수결 제도 하에서 모든 유권자가 단봉형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중위 투표자의 정리가 도출돼요. 조건이 있죠? 단봉형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요. 다수결제의 결정이 반드시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단순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인데요. 소수파의 이익이 침해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따른 비용이 최소 비용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의사 진행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질 우려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다수결 제도라고 해서 반드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만장일치제가 있고 최적 다수결 제도가 있습니다. 투표에 수반되는 비용은 최적 다수결 제도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장일치 제도는 외부 비용이 크고 비효율적이죠. 다수결 제도는 만장일치 제도와 최적 다수결 제도의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다봉형 선호 체계에서 투표 결과가 순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투표에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투표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다봉형 선호일 때요. 그럼 점수 투표제에 관해서 보면요, 투표자의 상대적 선호 강도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순환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행성을 충족하는 대신에 IIA를 위배하죠. 이행성을 위반하는 건 뭐였어요? 다수결 제도요. 개인의 선호의 기수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IIA를 위반하는 겁니다. 에로우의 불가항성 정리를 회피할 수 없죠. 투표의 역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IIA를 위반하죠. 각종 투표 제도에 관해서 볼게요. 의사결정 비용에서 외부 비용이 가장 큰 투표 방식은 독재입니다. 기수적 효용을 전제하면요, 무관한 선택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위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II를 위반한다는 겁니다. 전략이 어려운 투표 방식은 전원 합의제입니다. 담합행위가 어렵고요. 선호 강도를 표시하는 강도는 점수 투표제의 방식이 보다 투표제의 방식보다 큽니다. 맨 위에 있었죠. 점수 투표제는 극단적인 몰빵이 가능하다. 만장일치제 하에서 공공선택의 결과는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단 완비성을 위배하는 문제가 있어요. X를 더 좋아하는지 Y를 더 좋아하는지. 공공선택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투표자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죠. 이익 집단은 유권자의 정보 획득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만장일치제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시키는 경향을 갖습니다. 완비성을 위배해요. 의안이 통과되는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낮을수록 외부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자가 많으니까 외부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다수결 투표에 있어서 몇몇 투표자의 선호가 다수 정점 선호 체계를 지니면 투표의 역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수 정점 선호 체계란 다봉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봉형 선호를 갖고 있으면 투표 역설 발생한다고 했어요. 다수결 투표가 가지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투표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 다수결 투표는 서수적으로 측정하니까요. 중위 투표자 정리는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일 정점 선호라면 다수결 투표의 결과는 중위 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일 정점 선호는 단봉형을 말하죠. 그래서 다수결 투표할 때 단일 점점 선호, 즉 단봉형 선호를 갖고 있으면 중위 투표자 정리가 이루어지죠. 투표 거래를 찬성하는 자들은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듯이 투표 거래를 통해서도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대 의견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에로우의 불가항성 정리는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한 회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투표 제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합리적이면서 민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 민주제 하에서 공공선택 이론에 관해서 그럼 볼게요. 점수 투표제는 투표자의 선호를 점수화해서 선호의 총합이 큰 것을 채택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기수적이라고요? 서수적이라고요? 기수적이라고요. 다수결 투표제에 의해 집단 의사결정을 할 때 투표의 역설 현상 때문에 일관성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위투표자 이론에 따르면 단봉형 선호와 다수결 투표제 하에서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의안이 채택된다고 했고요. 즉 단봉형 선호 플러스 다수결 투표제는 중위투표제 이론이라고요. 최적 다수결제는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합한 총 비용이 최저로 되는 수준의 찬성 비율을 공공선택의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 투표제도와 관련된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꽁드러세 방식의 과반수 투표입니다. 자, 예상 규모로는 X가 가장 크고 Z가 작은 규모예요. 가장 작아요. Y가 중간이고요. 그럼 XY 있을 때 X승, YZ 있을 때 Y승, ZX 있을 때 Z승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한 번째, 그쵸? 빙글빙글 도네요. 투표의 역설이 발생했어요. 투표의 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다봉형 선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 규모가 1순위라면 그 다음은 중간 규모 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큰 순위에서 작은 규모를 또는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를 선호하는 다봉형 선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C죠. Z가 가장 좋았으면 그 다음 Y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X로 뛰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투표의 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종류의 공공재랑 5인의 투표자가 LO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투표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A랑 B만 있다고 할 때 A 2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있죠? A가 승이고요. BC랑 하면 B 3개. B가 이기네요. AC랑 하면은 A 3개. A가 이기네요. 그쵸? A는 B보다 크고요. B는 C보다 큽니다.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즉, 순환성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A가 가장 선호되고요. A가 없더라도 B와 C는 바뀌지 않네요. 그쵸? 세 번째, 교육감 후보 기수제로 투표한다 돼 있어요. 기수제니까 이렇게 점수가 다 표시되어 있죠? 과반수를 넘기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갑은 1표, 2표 받았고요. 을도 1표, 2표 받았네요. 병은 1표 받았고요. 과반수 넘기지 못했고요. 꽁도르 방식으로 한다면 갑과 을 비교해 볼까요? 갑 하나, 을 하나, 갑 둘, 을 둘, 갑 셋. 갑이 승이네요. 을병 보면요. 을, 병 하나, 을 셋. 을이 이겼어요. 병이랑 갑 보면 갑, 병, 갑. 갑이 이겼네요. 그쵸? 갑, 을, 병 순이니까 투표 역설 발생 안 합니다. 갑이 당선돼요. 보다 투표제 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등한테 3점, 2등한테 2점, 3등한테 1점을 부여하기로 했답니다. 갑은 12점, 을은 10점, 병은 8점 나와요. 갑이 당선됩니다. 점수 투표제로 하면 갑이 총 얻은 점수 20, 을은 17, 병은 13 나옵니다. 갑이 당선됩니다. 단순 다수결제는 종다수결제라고도 하는데 아까 위에 봤죠? 두 표, 1표, 당선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네 번째 최적 다수결제 모형 도입 문제 볼까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적의 가결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최적 다수결제 모형이면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알아야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4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3이 나오게 돼요. 1차 미분값은 0으로 더해요. 8n-6은 0이다. 마이너스 6n이었어요. 그래서 8n-6은 0으로 하고요. n은 4분의 3 나옵니다. 자, 이것도 최적 다수결제 모형이에요. 최적 가결률 물어봤는데 그냥 최적 가결률 물어보면 바로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 더해버리면 됩니다. 더하면 4n제곱-2n 더하기 15 나옵니다. 그럼 8n-2는 0 나오고 n은 4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두 개 바로 더하고 미분해서 0 두고 n값 구하면 됩니다. 자, 6번 파레토 효율적인 공공재 수량하고 다수결로 결정되는 공공재 수량 물어봤어요. 정수, 철수, 0이 각각 나와 있고 공공재의 공급함수도 나와 있습니다. 다수결로 결정된 공공재 생산의 비용은 3인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파레토 효율적이려면 다 더하고 이거랑 같으면 되겠죠? 65-3x는 45 나오고요. x는 20분의 3 나와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인 수량은 20분의 3이 나오고요. 다수결로 뽑는다면 45를 3을 남으겠죠? 비용은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모든 개인들의 단봉형 선호를 보이므로 중위투표 정리가 성립하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 걸로 하는 겁니다. 즉 철수 x 12 다수결로 결정되는 공공재 수량이 되겠습니다. 7번 다수결 원칙 그리고 파레토 최적 수준 볼게요. 3인의 유권자가 있고요. 수요함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하기 위한 비용은 60이고요. 비용은 각 유권자가 3분의 1씩 부담한다 돼 있네요. 다수결로 보면 중간 누굽니까? 을이죠. 그 다음 비용 3으로 나누면 20이죠. 여기 20 넣으면 20 나옵니다. 다수결로 하면 20이 최적 생산량이고 파레토로 보면 여기 다 더해서 111 빼기 3x는 60이다 나오죠. x는 3분의 51 나옵니다. 세 번째 투표 역설 볼까요? 다수결 투표의 순환적 현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2차원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를 말합니다. 즉, 두 가지 안건일 때를 말하는데요. 이럴 때 모든 의사결정자가 단봉형 선호라고 할지라도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투표안이 경제 안정화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돼요.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에 관해서 볼까요? 1차원적인 의제의 경우에는 점수 투표제 하에서 단순 과반수제와 달리 한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 선호가 아니더라도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수 투표제에서는 즉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 과반수제 이럴 때는 단봉령 선호해야 되잖아요. 단순 과반수제로 사회적 의제를 선택하는 경우 채택된 안으로부터 편익의 합계가 채택되지 않은 안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비용의 합계보다 적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과반수제는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찬성이 60이고 반대가 40명인 경우에 찬성자의 편익은 플러스 1씩 증가하고 반대의 편익은 마이너스 2씩 감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안건이 채택됨으로써 편익이 20 감소한 상황이 초래되는 거죠. 그게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 과반수제로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차원적 의제의 경우에는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 선호를 가지더라도 투표의 역설은 발생하죠. 아까 두 가지 안 의사결정할 때 가장 빈번하게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점수 투표제를 채택하면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최선인 의제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위투표자 정리란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의제가 사회적으로 채택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투표의 역설에 관해서 볼까요? 투표 순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투표의 역설일 때는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안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요. 투표의 역설이랑 세 가지 안건 중에서 순서에 따라 채택되는 안건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안건이 셋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결 투표제한 문제 볼까요? 자, 여기 집단 A, B, C 있습니다. X, Y 비교하면 X 승이죠. Y, Z 비교하면 Y 승입니다. X랑 Z 비교하면 X, Z가 승이네요. 이금 순환하죠. 투표 역설이 발생했어요. 집단적 선호의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도 하고요. 의사진행 조작의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선호가 일관성 없게 결정된다고도 말해요. 이런 걸 투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2차원적인 의사결정 한번 볼까요? 저희 김이박이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거리와 숙박비에 관한 의사결정인데 각자 선호되는 위치가 이렇게 다르죠. 여기 X, Y, Z가 있는데 자, 김씨는 X, 그 다음 Y, 그 다음 Z를 선호해요. 이씨는 Y, Z, X로 선호하고 박씨는 Z, Y, X로 선호합니다. XY일 때 Y승, YZ일 때 Y승, ZX일 때 Z승, YZX 순으로 투표 역설이 발생하고 있지 않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X승, Y승, Z승일 때 투표 역설이 발생해요. 그럼 투표 거래로 넘어가 볼까요? 투표 거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투표자 간에 나타나는 표 거래 행위를 의미하고요. 일반 대중의 희생하에 특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선호의 강도를 표시하지 못하는 현행의 투표제도에 대한 보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해요. 현행 다수결제도 1인 1표죠. 선호의 강도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거래를 통해 좋아하는 안건의 표를 몰아서 투표하기 때문에 선호의 강도를 표시할 수 있겠죠. 과대 생산의 경향을 의미하고요. 유권자들이 행하는 거기 때문에 관료주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뭐가요? 투표 거래가요. 다수결 투표제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고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통해서 내 안건을 채택시키니까. 투표 거래를 통해서 공공재 공급의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낳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 지출 규모는 확장되고요. 다양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겠죠. 자, 표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순편익 보면 병원의 순편익은 양수 띠죠. 도서관 순편익도 양수를 띱니다. 수영장의 순편익도 양수를 띠네요. 그렇죠? 각 건물당 한 명씩 찬성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투표로 하게 되면 어떠한 안건도 통과되지 못하겠죠? 모두 채택될 경우 사회후생이 커지는데 무제한적인 투표 거래를 허용한다면 세 가지 안건 모두 가결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투표 거래가 허용될 경우에는 왕건과 궁예가 제휴를 맺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죠? 서로 제일 싫어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궁예가 되고요. 중위투표자의 정리 한번 볼까요? 다수결제도 하에서 투표자들의 선호가 단봉형일 경우에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대안이 채택된다고 했습니다. 다운세의 득표 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정치가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중위투표자 정리에 따르면 동일 차원의 선택 대안에 대해서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일 차원이란 1차원을 말해요. 1차원인데 중위투표자가 성립됐다는 말은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양당제에서 성향이 상반된 두 정당 선거 공약이 유사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죠. 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투표자 이론에 의해서 제공되는 공공재 공급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1, 2, 3, 4, 5번의 사람의 한계 편익에 대해서 나왔고요. 공공재 공급의 한계 비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중위투표자 이론에 의해서 공급되는 거니까 딱 중간인 사람 걸로 하겠죠. 한 사람당 비용 계산하면 5명이니까 10을 5로 나눠서 2가 나오게 되죠. 중위투표자는 이 13번
이 사람입니다. 3번짜리 13-Q는 2다 라고 두면 Q는 11로 나오겠죠. 따라서 중위투표자 이론에 의해서 제공되는 공공재의 공급량은 11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투표제도 종합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